아버님은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죽어가는 노인보다 시작하는 아이 인생에 투여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발조차 못 뻗는 그런 곳은 아니신지요? 65 정숙 씨의 집이 딱 그렇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번듯한 34평 아파트.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인 정숙 씨는 정작 가장 작은 방에서 남편과 숨죽여 지냅니다. 3년 전 전세금이 모자라 막막하다는 아들 내외를 위해 안방을 내어준 날부터 정숙 씨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정숙 씨의 몸이 기계처럼 일어납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까치발입니다. 아들 내외가 깰까봐, 손주 준우가 울까봐 숨조차 크게 못 쉬죠. 정숙 씨는 낡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30년 넘게 매어온 이 앞치마는 이제 그녀의 피부 같습니다. 도마 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손주를 위한 유기농 죽을 끓이고 아들 내외가 출근길에 먹을 과일을 깎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윤 씨가 나옵니다. 정숙 씨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지적입니다. 어머니, 준우죽에 간 하셨어요? 제가 아직 소금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 입맛 버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냥 멸치 육수만 조금 낸 건데. 육수도 다 염분이에요. 그리고 민호 씨 아침은 그냥 토스트만 해주세요. 밥 차려주시면 설거지 거리만 나오고 번거로워요. 정숙 씨는 정성스레 지은 밥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지윤 씨에게 밥 한 끼는 설거지 거리일 뿐이고 정숙 씨의 정성은 번거로움일 뿐입니다. 아들 민호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나 퉁퉁 부은 손마디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때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의 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병원의 연락입니다. 정숙 씨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 쪽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귀에 꽂힙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나 오늘 미팅이라 늦어 라는 말만 남기고 현관을 나섭니다. 텅 빈 거실에 정숙 씨 홀로 남았습니다. 낡은 앞치마엔 눈물 한 방울이 스며듭니다. 남편의 수술비 500만 원. 정숙 씨에겐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 정숙 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술비를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없다는 말. 정숙 씨는 큰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대출 상환하느라 매달 마이너스야. 아버지는 그냥 약으로 좀 버티시면 안 돼? 꼭 지금 수술해야 해. 아들의 말은 정숙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약으로 버티라니요. 평생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 몸이 망가진 아버지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도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 키우느라 여유 없어요. 그 말이 정숙 씨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 서랍 아래로 떨어진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무심코 주워든 그 종이엔 정숙 씨의 눈을 의심케 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더 영어 캠프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송금된 이체 확인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없어 아버지 수술을 미루자던 자식, 7살 손주의 한 달짜리 해외 캠프를 위해선 3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낸 겁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이 돈이면 남편 수술을 6번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버지 목숨은 500만 원 가치도 없는데 자기 자식 영어 한마디는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헌신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공짜 서비스였음을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윤 씨가 들어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약서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본 지윤 씨. 당황하는 기색은 잠시, 그녀는 오히려 정숙 씨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갑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방을 왜 허락도 없이 청소하세요? 지윤아, 너희 아버님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면서. 이게 다 뭐니? 준우 한 달 나가는데 3천만 원? 어머니, 이건 준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안 보내면 애기 죽고 뒤처진다고요. 아버님은 이미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하지만 준우는 이제 시작이네라고요. 사실만큼 사셨다니요.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민호가 한술 더 뜹니다. 엄마, 지윤이 말이 냉정해도 현실적이야. 아버지는 수술해도 예전처럼 건강해지기 힘들어. 근데 준우는 이 캠프 갔다 오면 영어 자신감이 달라져.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투자인지 엄마도 좀 생각해봐. 가치 있는 투자. 자식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처에 불과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뜨거웠던 모성애가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퍼런 서리가 내려앉습니다. 그래, 가치 있는 투자. 너희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투자를 좀 해보련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세탁기 속에 던져넣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닌 집 근처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 금매로 내놓을게요. 잔금 빨리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부동산 사장님도 놀랍니다. 금싸라기 같은 이 집을 왜 파느냐고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자식 농사가 흉년이라 이제 제 논 갈아엎으려고요. 며칠 뒤 부동산업자가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는 경악합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며 소리를 지르는 민호에게 정숙 씨는 매매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집 팔았다. 어제 계약금 들어왔어. 그 돈으로 내 아버지 내일 수술한다. 엄마, 미쳤어? 우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 상해.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상의가 필요하니? 3년 전에 너희 돈 없대서 살게 해준 거지. 이 집 너희한테 준 적 없다. 너희가 말한 가치대로 나도 행동하는 거야. 내 남편 목숨이 내 집보다 소중하니까. 지윤 씨가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준우 캠프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냐고. 당장 2주 뒤에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위약금 걱정할 시간에 이사갈 집이나 알아봐라. 2주 뒤에 잔금 치르면 이 집 비워줘야 하니까.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짐을 싸며 정숙 씨를 향해 온갖 독설을 퍼부었죠. 평생 키워준 은혜는커녕 당장 자신들이 겪을 불편함만 원망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는 것을요. 한 달 뒤 정숙 씨는 경치 좋은 외곽의 작은 실버타운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재활 중입니다. 34평 아파트를 판 돈으로 수술비를 내고 남편과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푹 자고 함께 숲길을 산책합니다. 아들에게선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집 구하느라 빚이 늘었다. 준우가 좁은 집에서 적응을 못한다. 정숙 씨는 조용히 수신 차단을 누릅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보이네요. 평생 자식들 앞모습만 보느라 당신 옆모습이 이렇게 늙은 줄도 몰랐어. 정숙 씨는 새로 산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걷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평생을 앞치마에 갇혀 살던 수많은 정숙 씨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숙 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